철이 부식을 하지 않으려면 황산동 기준 전극으로 철의 전위를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850mV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 850mV인지는 부식과 방식 4강, 방식전이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준이 또 나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마이너스 850mV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기준은 우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스 기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850mV만 만들어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850mV에 대한 이 두 가지 기준은 또 뭐냐? 진짜 마이너스 850mV가 맞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험까지 해가면서 IR 드롭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방식 전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네이스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스 자료를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CP2의 2장에 있는 내용인데 주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스틸에 적용하는 네이스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카퍼 설페이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850mV와 같거나 마이너스 850mV보다 더 네거티브한 스트럭처 투 일렉트로라이트 전위에 관한 것이다. 카퍼 설페이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황산동 기준 전극이죠. 줄여서 CSE로 나타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스트럭처 투 일렉트로라이트 포텐셜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대지 전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PS 전위라고도 합니다. PS가 파이프 투 소일입니다. 구조물이 파이프이고 전해질이 소일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보면 황산동 기준 전극을 땅에 대고 배관의 전위를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위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음 기준이 생소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100mV 분극 변화이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는 마이너스 850mV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기준이 100mV 분극 변화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고 조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단순히 방식을 하기 전과 한 후에 100mV만 차이가 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다음 부분 보시죠. 이 챕터의 앞부분에서 부식을 완화하는 진정한 기준이 그 구조물에서 가장 활성 상태인 양극부의 개로 전위까지 전체 구조물을 분극시키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 챕터의 앞부분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의 여러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활성 상태의 양극부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전위를 갖는 부분이죠. 서로 다른 금속의 경우라면 마그네슘이 철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위를 갖고 있으니까 더 활성금속, 액티브한 금속이고 양극이 됩니다. 즉, 금속은 네거티브한 전위를 가질수록 활성 상태이고 부식을 잘합니다. 같은 철이라면 전위가 더 네거티브한 부분이 활성 상태인 거죠. 자연 상태에서 철의 전위가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인 마이너스 830mV가 가장 활성 양극부, most active anodic site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 전위가 부식 전위, 코로전 포텐셜이라는 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로 전위라고도 합니다. 양극부와 음극부의 회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양극부 단독으로 있는 상태, 즉 회로가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개회로 상태의 전위를 말하는 건데 개회로 상태의 전위니까 오픈 서키트 포텐셜이고요. 개회로 전위를 줄여서 개로 전위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그 구조물에서 가장 활성 상태인 양극부의 개로 전위까지라고 했는데 철의 가장 활성 양극부의 개로 전위는 얼마죠? 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실험을 한 결과 철의 가장 네거티브한 전위는 마이너스 850mV였죠. 이 마이너스 850mV까지 철 구조물 전체를 분극시키는 것이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세 가지 기준은 가장 활성양극 부위 자연전위까지 철 전체를 분극시키는 진정한 기준에 대한 대체 기준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기준 각각의 기본 원리는 알맞은 적용과 한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rue Criterion을 진정한 기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방식의 진짜 기준은 가장 활성양극 부위 자연전위까지 철 전체를 분극시키는 겁니다. 이게 True Criterion이죠. 이 기준을 마이너스 850mV로 정하느냐 100mV 분극으로 정하느냐는 대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고 또는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고 이 숫자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네이스 SP0169에 나와 있습니다. SP0169에 대해서도 부식과 방식 4강 방식전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옛날 버전을 갖고 있어서 RP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SP로 바뀌어 있습니다. 컨텐츠로 보시면 6장에 전기방식의 기준과 고려할 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에 세 가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설명할 부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전기 방식을 한 상태에서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전위, 최소 850이니까 절대값으로는 850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850mV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위는 전해질과 접촉하는 포화 황산동 기준전극으로 측정한 전위이다. 기준전극이 포화 황산동 전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다른 기준전극으로 측정하면 전위값이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전위 측정의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생기는 전위 이외의 볼테이지 드롭은 고려해야 한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측정한 전위가 정확한 값인지 아닌지는 구조물과 전해질의 경계면, 즉 배관을 땅에 매설했다면 배관이 땅과 만나는 경계면에서 측정한 전위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배관과 지면 사이에서 생기는 볼테이지 드롭은 빼야 한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전해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된 값에는 배관의 자연전위가 있고 방식을 통해서 생긴 분극, 폴라리제이션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방식을 판단하는 전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이에는 IR 드롭이 있습니다. 볼테이지 드롭이 IR 드롭이죠. 그래서 측정된 전위는 자연전위, 분극, IR 드롭의 합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500이고 분극이 마이너스 200, IR 드롭이 마이너스 300이라면 측정기에 나타나는 전위는 마이너스 1000mV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1000mV인 걸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배관의 전위는 마이너스 700mV인 거죠. 전위 측정을 할 때 이런 IR 드롭, 볼테이지 드롭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것도 확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포화 황산동 기준전극에 대해 최소 850mV의 네거티브 분극전위인데 분극전위 폴러라이즈드 포텐셜에 대해서는 섹션 2의 정의를 참조하라고 합니다. 섹션 2에 전기방식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폴러라이즈드 포텐셜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물 전해질 경계면에서의 전위로 자연전위와 음극, 분극의 합이다. 자연전위와 분극의 합이니까 첫 번째 기준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차이를 모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기 방식을 한 상태에서 포화 황산동으로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위인데 여기서
볼테지 드롭은 고려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도 같은 말인데 볼테지 드롭을 고려하라는 말이 없이 분극 전위를 측정하라는 겁니다. 분극 전위는 볼테지 드롭이 없는 전위니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아예 빼는 거죠. 하나는 볼테지 드롭을 고려하는 것이고 하나는 볼테지 드롭을 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의 자세한 비교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인데, 이 기준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기준이지만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물 표면과 전해질 사이에서 100mV 분극이 생기면 된다는 것이고, 분극의 형성과 소멸을 측정함으로써 100mV 분극을 충족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00mV만 분극이 생기면 방식이 되는데 앞에서는 왜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을 시켜야 방식이 되는 거라고 했을까요? 이 기준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